네, 이쯤 되면 사회적 타살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은 이 사회가 벌인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그저 살려달라고만 호소하고 있는데요.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조지현 공동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과연 지금 상황이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하루 건너 참 슬픈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이제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살려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현재 맞습니다. 자영업자들 상황 종합적으로 어떻습니까? 오늘 저희가 합동분향소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마저도 제지당에서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약간 좀 흥분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일단 저희 1000여 명이 같이 계속 단톡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단체의 방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벌써 이전부터 매일 마지막 순간에 대한 부분, 선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정말 가족 모두가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주변 제보들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더 이상 이 부분은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추모라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제지가 당하는 상황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네. 대표님께서 사실 저희 스튜디오에 출연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못 오신 네. 게 합동 분향소에 가시기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그분이 네, 지금 맞습니다. 분향소 차리신 분이 왜 22년간 호프집 운영하셨던 분 그분의 분향소를 차리시려고 했던 거죠? 아니요, 그분뿐이 아니라 예. 저희가 13, 14일 날 잠깐 저희 그냥 포털창에서 혹시 이런 선택을 하신 분들의 제보가 있는지 네. 잠깐 좀 노출을 했었는데요. 예. 잠깐 동안에도 22분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22분이나. 네, 이 외에도 사실 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아주 극소수이고요. 다른 협회별로도 협회원들의 부고 소식이 매달 계속 날라오고 있거든요. 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의도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예. 네, 이 부분도 탄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 계신 곳 합동 분향소를 세우려고 했던 그 장소가 어디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곳?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우려고 했었고요. 예. 네, 근데 경찰 병력이 이미 네. 포진이 되어 있었고 아예 차에서 내리지조차 못했기 때문에 설치 차량이 다시 돌아갔고 그 설치 차량이 경찰이 붙어서 따라간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조지현 대표님도 이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를 이끌고 계시는데 자영업을 하시고 계셨을 텐데 네, 맞습니다. 직접 겪으신 상황은 어떻습니까, 조 대표님? 저는 일단 파티룸이라고 하는 공간 대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작년 저희가 확진자가 이 업종에서 한 명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상 방책으로 저희 12월 23일부터 1월 말일까지는 아예 집합 금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 조치를 당했고요. 예. 그 이후로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계속 집합 제한, 시간에 대한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는 공간이 한 70여 평 되는데 예. 이 공간에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전체 매출액을 67만 원 신고를 했습니다. 6개월 네, 동안. 아예 영업을 못한 거죠. 한 달에 네. 한 팀 예약이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었고 네. 7월 달부터는 2인으로 인원 제한이 추가로 들어갔죠. 네. 7월 달부터는 저녁 예약이 아예 제로인 상태입니다. 네. 지금은 대출을 계속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마저도 지금 이제 상환 기간 좀 유예가 되긴 했지만 사실 대출금을 갚으려면 저희가 먼저 벌어야 될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도 사실 3월이라는 기간도 막막하고요. 예. 거기에 지금 금리도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 대출 유예 해주면서 또 다른 일반 1금융권에서도 또 예. 다른 또 이의 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1금융권에서는 저희가 1인당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한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이미 이 부분은 넘어서 2금융권, 3금융권을 찾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자영업자들이 얼마 전에 전국에서 이제 차량 시위를 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뭐 맞습니다. 또 제지도 당했고 또 네. 어떤 제한을 많이 당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차량 시위는 이제 안 하시는 건가요? 차량 시위를 했던 이유가요. 네. 어쨌든 자영업자들이 지금 탄압받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1차 시위는 7월 달에 있었습니다. 예. 가능하면 그 정부에 동조하고 방역법을 저희도 지키고 그 저희의 목소리만 좀 들려달라라는 의도로 했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추가적인 차량 시위를 계속 요구를 하셨었지만 예. 최대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기 바랬었는데 이 7월 달에 다시 뭐 더블링 되면서 그 원래 정부에서는 그 방역 당국에서는 7월 달에 자율과 책임을 주고 이제 어느 정도의 영업을 할 수 있게끔의 보장을 말씀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가장 강력한 조치인 4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정말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예. 네, 그래서 정말 살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백신 접종자를 포함하면 전역 인원이 6명, 접종자 네. 4명 포함해서 6명으로 늘어났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백신 접종자가 2차까지 접종을 하고 2주가 지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인데요. 예. 이분들에 대한 수치가 오늘까지로 해서 그 2차 접종 완료자가 40% 정도 나오죠. 네. 네, 40%에서 그 2차까지 다 되신 분들 사실은 거의 고연령층이십니다. 실제로 사회 활동을 하시는 젊은 층, 그 18세에서 59세까지의 네. 그 젊은 층들의 비율은 10% 정도밖에 안 되죠. 예. 그렇다고 하면 전체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5에서 7% 정도 된다고 보고요. 예. 또 이분들이 뭐 이제 기기를 갖추고 계시지 않은 업장 같은 경우는 네. 직접적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확인을 해야 되는 것도 업주의 몫이고 예. 그 짧은 기간 동안 저녁 장사하시는 분들 6시에서 10시까지 4시간 장사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 시간 동안에 이런 실갱이까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렇군요. 영업에 네네네. 네, 말씀하시죠. 네. 영업에 그다지 큰 저희가 지금 어떤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청자 댓글도 코로나 방역 당장 바꿔라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정부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네. 일상으로 들어가서 뭔가 영업 제한을 풀고 일상 생활을 허용하자는 위드 코로나에 굉장히 신중한데 우리 네. 자영업 대책에서는 빨리 하자 뭐 그런 입장인가요?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은 위드 코로나라는 거 전에 그 확진자에 지금 기반한 저희 방역 수칙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방역 수칙 자체가 그 델타 바이러스 출범하기 전에 나온 방역법 아닙니까? 네. 네, 지금은 확진자를 델타 바이러스는 저희가 접종을 123% 이상 해야 전 단체 면역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다고 해요. 예. 그러면 확진자를 지금 0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이 부분 하고 전체 방역에 저희가 그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이요. 이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20% 정도가 나옵니다. 예. 나머지 80%는 권고 수준의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지금 이 방역 체계를 계속 자영업자에게만 너무 무리하게 집중해서 방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 지금 이 견디다 못한 이 시간이 지금 예. 1년 8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1년 8개월. 네. 네, 견디다 못한 자영업자들이 이제는 정말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금 거리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이제 장사를 못 그러니- 하니까 네. 네. 잠깐 이제 빚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했는데 정부가 뭐 이게 소상공인들이 진 빚을 또 6개월 이제 연장하기로 했는데 네. 그나마 조금 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출 상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실 그 자영업자들이 지고 있는 빚의 비중에 사실 그 부분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또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이미 네. 그리고 그렇게 기간을 주시긴 하셨지만 이걸 상환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좀 더 지금 영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지난 부분들에 대한 마이너스들도 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간적 여유가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감안하고 시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정부가 뭐 전 국민의 한 90%에게 25만 원씩 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는데
네.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는 잘 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뭐 매출 손실의 80%를 지원해 준다. 그러는데 왜 우리는 도대체 이렇게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게 지금 댓글도 올라와 있는데 우리 대표님은 네.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이제 손실보상법이 이제 뭐 적용이 되기는 하는데요. 네. 그 일단 이 법 자체가 굉장히 오류가 많고요. 어, 그 손실보상법은 7월 8일 이후로 발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이후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만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실제 행정명령으로는 그 손실보상법 안에서는 그 저희 시간 제한에 대한 부분만 행정명령으로 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부분은 인원 제한에 대한 부분에 예.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이 어. 외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지금 이걸 100%뭐 보증을 해줄 거냐 뭐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논의가 되고 있지 않죠. 이건 뭐 계속 얘기를 해가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이 전에 저희가 그 손실보상법은 7월 달부터고요. 이미 1년 6개월 동안에 저희가 진 빚이라든가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지원금 25만 원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 있나요? 물론 지원을 그 뭐 100% 그 마이너스에 대해서 해주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같이 어려우신 분들 어려운 겪으신 분들 같이 그 뭐 받아야 되는 상황들은 맞기는 한데 예. 이 금액이 자영업자들한테 크게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요. 그 사용처가 사실 어느 정도의 한정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 카드로 쓰신다고 하더라도 그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들 이런 것들은 피지 이제 사에서 예약을 해야 되는 곳들 이런 것들은 또 사각지대로 넘어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자영업자들에게 얼만큼의 그 이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뭐 영업 제한, 방역 조치 등에 대해서 좀 정부에 권고할 거, 권할 거, 건의할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그 아까 제가 이 확진자에 대한 비율이나 저희 확진 그 이제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예. 그 여기에 이어서 지금 너무 이 과중되어 있는 자영업자 이 방역 정책 자체가 국민을 살리고자 하는 방역 정책 아닙니까? 네. 질병으로부터 살려야 되는 정책인데 이 정책으로 때문에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어떤 게 맞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재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지금의 방역법이 그 이전에 그 현실에 맞지 않게 지금 반영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한 번도 저희에게 거리두기라든가 방역 정책들을 제시를 하면서 그 정확한 데이터 근거를 해주신 적이 없어요. 네, 저희가 설득이 될 만한 이런 류의 근거들이나 이 과정들이 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코로나를 종식하기 위한 방역법인 건지 그 여러 가지 다른 그리고 저희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와중에 솔직히 좀 다른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네. 제한이나 탄압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다라고 하면 오해를 살 수밖에 없죠. 네. 그 정확한 저희 근거 제시나 그리고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다시 한번 보살펴 주시고 보시고 그리고 지금 당장에 이 개편안을 요구를 합니다. 네.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하루빨리 고쳐달라, 수정해달라 그런 하루가 얘기군요. 급합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조지현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